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수민입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은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태어나는 아이도 한 해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최희숙 선생님과 함께 난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난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먼저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난임으로 볼 수 있나요?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 어떤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봐서 임신이 되지 않으면 그걸 난임, 불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35세 이하에서는 1년의 기간을 보는 것이고요. 35세 이상에서는 6개월 정도를 기간을 둬서 임신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난임으로 보고 적극적인 난임의 어떤 진단이며 치료를 권장하게 됩니다. 가장 여자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나이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이를 언급해 주셨는데 나이 외에는 좀 구체적인 임신이 안 되는 이유들은 더 없을까요? 난임의 원인은 우리가 남성이 봤을 때 20% 그 이상 될 수 있거든요. 20에서 30%.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게 한 20% 되거든요. 어떤 질염이나 성병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골반염이라든지 그래서 나팔관이 막히는 이런 것들이 3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이라고 해서 그 염증성 질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15% 그리고 원인 불명. 남자 여자가 어떤 원인도 없는데도 10%에서는 원인 불명이에요. 환자가 하나의 난임의 원인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진단하면서 치료를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임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난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궁금증 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궁금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난임 시술에도 골든타임이 있나요?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이 난임 시술의 적기가 있을까요? 35세 이상에서는 바로 난자의 질이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궁에 혹이나 어떤 난소의 혹 같은 산부인과적 어떤 병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난임의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임신 확률이 높겠죠. 결국은 골드타임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가 현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적절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이 두 시술엔 서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각각 필요한가요? 인공수정은 자연임신을 좀 도와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외수정 시술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도와주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목표 자체가 틀려요. 시험관 시술은 난자를 최대한 많이 채취하는 것이거든요. 약물을 고농도로 이렇게 주게 되고 난소를 굉장히 키우게 됩니다. 난자를 키워서 그래서 그 환자를 마취 상태에서 난자를 그 바늘로 찔러서 그 자궁 복강내로 집어넣어서 난자를 채취하는 굉장히 침습적인 방법이죠. 인공수정은 확률은 확실히 떨어져요. 10에서 15%로. 시험관 시술은 그만큼 3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도 네. 보겠습니다. 동결 배아가 신선 배아보다 성공률이 높은가요? 이 시험관 시술을 할 때 배아를 얼려서 이식하면 임신이 잘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신선배아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난포라는 것이 이제 난자를 가지고 있는 낭종 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크기로 자란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시술률이 좋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어떤 것은 빨리 자라고 어떤 것은 느리게 자라거든요.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자궁 환경을 바꿔버려요. 호르몬. 그래서 신선배아는
그게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동배아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 요즘 냉동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녹였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질 좋은 배아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꼭 무조건 냉동 배아냐? 그건 아니에요. 신선 배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호르몬이 훨씬 더 높아요. 만일 이 환자가 내막이 얕거나 했을 때 이 호르몬 수치로 해서 내막은 훨씬 더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신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죠. 결국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난임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난임의 원인이 난소나 자궁의 혹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난임 시술 전에 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요? 1년 동안 임신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 근종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근종 제거술을 받는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수술을 하고 임신 시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환자에 따라서 이거는 그 의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혹을 제거하고 열로 지져서 지혈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또 요즘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난소를 봉합한다고요? 출혈이 있으면 지지게 되죠. 그렇지만 지지게 되면 그 혈관만이 지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조직도 이거는 같이 손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번 화상을 입게 되면 어때요? 영구적으로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난소도 똑같아요. 그래서 로봇은 관절 운동이 되거든요. 360도. 그리고 사람의 손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20배 확대되기 때문에 정확한 출혈 부위를 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 안쪽을 이렇게 꼬매는, 그러니까 혈관이 분포하는 부분을 주로 미세한 실로 꼬매게 되거든요. 이 실은 녹는 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혈관 형성이 돼서 난소 기능이 수술 후에 점차 향상되는 그런 컨셉으로 수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는 좋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성공률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수술 전보다 난소 기능이 올라갔던 분들이 거의 18%인가 이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수치를 보여서 이런 분들이 난소 기능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임신율은 훨씬 더 좋아지죠.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둘 다 37살인데요. 5년 동안 피임약을 먹다가 아기를 가지려고 약을 끊은 지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임신이 잘 안 돼서요. 혹시 피임약을 오래 먹어서일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렇게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실제로 임신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먹는 동안만 배란을 억제할 뿐이지 그걸 끊게 되면 바로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환자분들이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35세 이상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세 이상에서 임신은 몇 개월 시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6개월이죠. 그렇죠. 그래서 난임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인데요. 39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 7년 차인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검사에서는 둘 다 이상이 없다는데 시험관 시술만 5번째예요. 그런데 시험관은 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성공하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렇게 많은 시도를 했지만 아직 결과는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환자의 나이가 제일 중요하죠. 40세에서는 임신율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시험관 시술을 할 때마다 실패 확률이 높다고 해서 점점 더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난임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여러 개가 같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담배나 술, 담배를 조금 끊는 것이 정자가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시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그 불임의 그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더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퀴즈를 풀면서 난임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배란 유도를 하면 폐경이 빨리 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골라주세요. 그 여성의 경우 난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배란을 하면 폐경도 그래서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일단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과배란 유도를 하게 됐을 때 보통 같이 이렇게 자라는 난자들이 그것은 이미 소진될 난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난소 나이가 좀 폐경기 가까이 젊은 여성들인데도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폐경의 나이가 곧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난임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주시죠. 네, 여성이 비만이면 임신 성공률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임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역시 O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 다이어트 주사제를 맞고 불임이었는 난임이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뉴스로 접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배란이 잘 안 되는 여성 아니면 인슐린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비만한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호르몬 환경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의 실패 확률은 아쉽게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유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임신을 하는 도중에도 어떤 상과적 합병증,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조산 이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살을 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그런 것 과정을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난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아기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끝으로 간절하게 아기를 기다리는 분들께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치거든요. 환자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데도 결국 심각하면 뭐 우울감에 빠지고 이런 쪽으로 정말 이 가정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국가며 지자체며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결국 조금만 견디시고 같이 한뜻으로 움직인다면은 언젠가 정말 소중한 아기가 두 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딱 두 분들한테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최희숙 선생님과 함께 난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